최저임금 없어요. 그 제도 없어요. 없어. 또 전공이죠. 예. 대표님 전공인 상가투자. 상가투자. 예. 뭐 상가투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금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서. 일단 금리는 인상기가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상가투자의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말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금리를 왜 올리냐면 인플레가 생기니까, 경기가 회복하면서 인플레가 과도하게 생기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엄청 낮아요. 오히려 좀 아마 한국 금리 쳐보면 그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답변이 나오죠. 아직은 금리를 인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금리 인상기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부분이 올라가서 어떤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세입자한테 전가하기가 쉬울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 문제는, 저는 그래서 금리가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안 오르는 게 더 답답하고 좀 제 불만이란 불만인 거죠.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데, 사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서 뭐 상가 투자 시장이 굉장히 어둡죠. 특히 이제 최저임금 인상은 이게 정부가 정책이 이걸 버리지 않는다면 내년도 상가 시장도 어떻게 될까? 내년에도 최저 시급 굉장히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상가 투자를 이제 그러면 그 사이에서 뽑아내자면, 예전에 이제 김밥집 같은 경우가 한 2000세대쯤일 때 들어가면, 2000세대쯤 되는 상권에 들어가면 월 매출이 한 2천만 원 좀 나왔어요. 김밥집이 매출에 대한 손익구조를 따져보면은 매출의 한 2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2천만 원 파는 집은 220%가 넘어가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그리고 나서 임대료도 월세 한 200에서 250 정도 내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벌어가는 돈이 300, 400 왔다 갔다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주인이 2천만 원 파는 김밥집이다, 에라이 때려쳐라, 내가 딴 데 가서 직원으로 일하는 게 더 낫다는 게 나오거든요. 김밥집 그렇죠. 편의점 1매출 150만 원이다. 그거 운영하면서 월세 내고 있느니 다른 데 가서 직원으로 일하는 게 더 많은 수입을 낼 수가 있게 돼요. 앞으로 상가 투자 시장은 최저임금만 갖고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경기는 계속 나빠질 거고, 그죠? 경기는 별로 이제 크게 호전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소매점 시장이 최저임금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허들 레이트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점으로 치면 150 파는 것들 순차적으로 문을 닫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인터뷰하고 뭐 강의하고 할 때 이러이런 점포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문을 닫아가게 될 것이고,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2천만 원 파는 김밥집이 문을 닫으면 5천만 원 파는 김밥집이요 6천만 원을 팔게 돼요. 인접했던 짜잘한 경쟁점이 없어지니까. 편의점도요 150 파는 게 문을 닫으면 250 팔던 게 300 파는 구조로 가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하고 작년에 인터뷰를 했을 때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너무 걱정된다. 그분이 월 매출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아마도 보이지 않는 경쟁점이 많이 정리가 될 것이다. 김밥집이 그 주변에 있는데 문을 하나도 안 닫은 거예요. 아이고 이랬는데 매출은 6천원 올랐어요. 짜잘한 분식집이 문을 많이 닫은 거예요. 김밥집은 아닌데. 그러면서 매출이 6천원 점프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분은 손익이 늘었어요.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된다니까요. 상가 투자도 그렇게 가야죠. 제가 작년에 동탄에 서구동에 있는 위드미 같은 경우 나쁘다. 그 다음에 저기 난광장에 있는 몇 개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로드뷰 보니까 문 닫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가 문을 닫음으로써 인접해 있는 다른 경쟁점이 더 좋아지죠.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죠. 사실 그런 식음료를 파는데 편의점 이런 데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 가속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목적 지향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주가 양극화될 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될 판입니다. 소매점 창업 트렌드를 좀 잘 살펴보면 상가 투자가 어떤 패턴으로 가겠다가 좀 쉽죠. 이긴 입지에 대해서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전체적으로는 상가 투자가 좋지는 않죠. 전체적으로는 좋죠. 소매점 영업 환경이 나쁜데 상가 투자 시장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분명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러더라도 그 사이사이에서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을 때는, 변화가 이제 크게 생길 거 보인다 이럴 때는 계산해낼 수 있는 사람은 투자하기가 좋죠. 그 중에 하나가 작은 점포들이, 매출이 적은 점포들이 문을 닫으니까 좋은 점포가 올라갈 것이다. 될 곳을 골라내는 안목.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계속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지속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문제가 아니었군요, 지금. 금리는 떨어진다니까요. 떨어지거나 안 올린다니까요. 최저시급이 더 심각하군요. 최저시급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참 길에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홍대나 뭐 이런 데지만, 홍대니 뭐 강남역이나 이런 데는 안 그렇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홍대나 강남역, 돈이 어딨어 우리가. 그죠? 뭐 주거지 근처나 뭐 이런 데 상가를 살 건데, 그런데 소매점들 영업 환경을 보면은 와 진짜 길에 사람이 없다는 말이 딱 맞다니까요.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일자리가 줄어버렸잖아요.
줄었잖아요. 알바들 일자리가 줄었죠. 어느 방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게 20대다 그러더라고. 아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작년에 썼던 글이에요. 작년에 썼던 칼럼에서 20대가 가장 위협받을 것이다. 20대면은 가장 미숙년이란 말이에요. 30대, 40대에 비해서 알바들 중에서는 가장 미숙년 알바들이 20대들인데 예. 그럼 그들한테까지 돌아갈 만큼의 알바 일자리가 생겨나지가 않을 것이다. 그게 제 예상이었어요. 20대들이 그럼 소비가 줄게 될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통해서 소비가 진작되고 그러면서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하는 게 뭐 최저임금에 대한 기대하는 효과였는데 오히려 최저임금을 오르면서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서 특히 젊은 애들 소비가 확 줄어버리고 그러면서 소매점 영업 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죠.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 나와 있지 않나요?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것들은 안 된다가 거의 주류 경제학자들에서 입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싱가포르 최저임금 얼마인 줄 아세요? 시간당? 퀴즈를 내볼까? 얼마일까? 싱가포르 우리나라도 훨씬 잘 사잖아요. 네. 최저임금 없어요. 그 제도 없어요. 아. 없어. 일본보다 이제 우리가 높죠. 절대 금액으로. 경제금은 우리가 더 작은데. 아, 그래요? 예. 큰일 났다니까. 최저임금 높여가지고 더 부강해진 국가 사례 없어요. 없어요. 예. 그 우리나라가 뭐, 그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뭐 그래 오래됐다고. 다른 나라에서도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게 우리나라에서 나오겠어요? 안 되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좀 인상 속도를 늦췄으면 좋겠는데 뭐라 그럴까요? 임금이라는 것은 또 사람이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고 뭐랄까 휴머니즘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몸값이잖아요. 김종률이 1시간 몸값 시장에 맞게 버리면 될 건데 인위적으로 그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안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생긴 건데 뭐 저 말고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으니까 저는 상가 투자에만 국한시키자면 그래서 짜잘한 점포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 매출이 적은 점포들이 문을 닫으면서 반사이익 누는 게 많고 양극화. 예, 양극화되고 그러면서 이긴 입지 상가를 사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제 관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상권들이 있어요. 연트럴파크. 연트럴파크.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트럴파크. 예. 가로수길, 샤로수길, 로데오 거리라든지 뭐 예. 많아요. 망원동도 있고. 예. 어떻게 좀 보시나요? 상권들. 그런 이야기 하면 또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인데 그렇죠. 일단 세입자가 그 지역 상권을 올렸다. 나는 그건 공감하지 않고요. 어찌됐거나 이제 그런데 상가 투자로 관심을 가진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 땡땡길 콕 집어서 말하기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서요. 네. 땡땡길이다. 거기 상가가 지금 임대료가 여기서 요만큼 올랐는데 한 번 더 오르지 않겠느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요? 라고 물어보면 가로수길이 옛날 1레벨이었는데 유명 프랜차이즈가 되면 요 레벨로 올랐고 지금 이렇게 올랐다. 3단계로. 예. 그렇기 때문에 땡땡길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임대료라는 것은요. 건물주가 책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입자의 매출 영업이익에서 매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임대는 이만큼 받고 싶다고 해서 이만큼 줘. 안 주면 나가면 뭐 답이 있냐고. 임대인도 그렇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뭐 폭력적인 사람 갑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뭐 그런 분들은 아주 희박하고 그리고 제가 점포 개발 담당을 할 때 정말로 갑질도 정말 재수대가리 엄청 오직 없는 건물주 있었어요. 그 사람 상가 다공실 났거든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소문 다 나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세입자 좀 맞춰달라 하더라고.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절대로 연락 안 하죠. 재수없게 왜 연락해? 수신가 뭐야. 굉장히 임대인이 그렇게 갑질한다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좋은 자리 입지 아닌다면. 근데 네. 이제 임대료가 그럼 올라간 게 세입자가 한 거냐? 세입자가 한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뭐 A씨가 장사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유니크한 가게가 있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사람 매출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 임대료가 좀 서서히 올라가겠죠. 그죠? 임대인이 보더라도 세입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올려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 같은 게 들어온다든지 또는 점점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그 상권에 올리는 뭔가 들어오겠죠. 새로. 그러면서 임대료 일단 한 단계가 올라갑니다. 어쨌든 들어와 있는 건 종전에도 시금이 들어와 있고 주로 시금 업종이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도 시금 업종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시금 업종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프랜차이즈도 그 지역에 많이 입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단계가 올라가는데 홍대역 대로변에 가보면 옛날에 신선 설렁탕이라고 있었거든요. 왜 홍대 앞에 설렁탕이야? 그 집 장사 엄청 잘 돼요. 그 집 매출이 그 당시에 일매출 한 500쯤 팔았나요? 월 매출 1억 5천쯤이면 월세 1,500까지 낼 수 있다면 1,500, 2,000 사이를 낼 수 있는 정도의 매출인데 그 집이 나가게 되는데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린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무 많이 오른 임대료를 제
제시하는 다른 임차인이 있었죠. 그 임차인이 누구냐면 의류점이었습니다. 판매점은 상권이 엄청 커지는 동네 가서 1입지 자리면 더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도 수지가 맞거든요. 오히려 상권이 작은데 또는 상권의 활성화가 좀 떨어지는데 가서는 임대료가 낮더라도 판매점들은 수지가 맞지가 않아요. 결국은 세입자가 판매점에 들어오면서 임대료를 한 번 더 올려주는 건데, 자 그렇다면 후랭이님께서 생각하고 오시는 땡땡 길들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들어와 있는 먹자 상권들이 네. 뒤로 빠지고 그 자리에 판매점이 들어오려고 할까 생각하고 있는, 뭐 아까 뭐 연트롤파크 좋아하신다고요? 그 주변의 길이 과연 그렇게 할 만큼의 그 정도까지 던 상권의 볼륨이 될까요? 그렇게까지 막 그죠. 점프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가로수길은 그게 된 사례였잖아요. 가로수길은 시금이 먼저 들어와 있다가 또 유명한 시금이 업체가 들어오고 다시 판매점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가로수길은 판매점이 들어올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상권이었죠. 그래서 지금 뭐 요 주변에 있는 땡땡길이 임대료 이만큼 올랐는데 더 오를 것이다. 그거 어떻게 올려요? 시금 업종이 팔아서 낼 수 있는 영업이익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시금 업종들이 뭐 점심때 밥 아무리 비싸게 팔아봤자 점심 저녁 이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이익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회전율에는 한계가 있는데 판매점은 다르죠. 판매점은 완전 내용이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세입자가 매출을 올려주는 거고 세입자가 임대료를 올려주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땡땡길 투자를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젠트리피케이션도 나는 뭐 거짓말이에요. 그 이제 돌아가는 구조를 저는 업계에 있었으니까요. 알죠. 그건 아니고.